그 할망구 워낙 단순해서 괜찮을 거야. 그치? 내가 말했잖아. 그 노인네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절로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어이없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오늘은 이금수님의 사연입니다.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디서 청취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이금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겉모습만 보고는 속까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겉은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같지만 속은 온통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제 둘째 며느리 정유미 때문입니다. 그 계집애가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여자였는지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저는 올해 58살입니다. 30년 넘게 안동 구시장 입구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해 왔어요. 금순이네 손칼국수라는 간판을 달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만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느라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다행히 큰아들 준식이는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잘 살고 있고 둘째 준호도 안동에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제법 번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째 며느리였어요. 정유미, 그 계집애를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그 여자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말씀을 너무 고우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가 얼마나 어머니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에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계집애는 제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대해서도 무척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전통 있는 맛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도 꼭 어머니께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 한다니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유미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가게에 들러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손님 응대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정말 살갑게 대했어요. 어머니,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오래 서 계시니까 다리가 아프시죠? 어머니, 이 건물 정말 좋은 자리에 있네요. 언제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그 계집애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독 제 건물과 가게에 대한 질문을 자주 했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업에 관심이 많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2층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유미가 1층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응, 건물 시세는 확인해봤어. 최소 5억은 될 것 같아. 가게 매출도 괜찮고. 그 할머니가 워낙 단순해서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할머니라니? 설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언제 일을 실패해 본 적 있어? 1년 안에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만들 거야. 그 영감은 벌써 내 소나기에 있고. 더 이상 듣기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골목으로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유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통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유미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가게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더니 제가 없을 때 혼자 와서 뭔가를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 통장과 도장이 어디 있는지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연 이 계집애가 정말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하루 가게를 쉬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유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계집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자꾸 시계를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어디 나가실 일 있으세요? 아니야, 몸이 아픈데 어디를 가겠니? 그럼, 혹시 누가 찾아올 예정은 없으세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뭔가 꾸미고 있구나. 그날 오후 유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갔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있으면서 몰래 창문 너머로 1층 가게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 계집애가 하는 짓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가게 안에서 이리저리 뒤지더니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금고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둑년이. 저는 이를 갈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미가 급하게 문을 열어주는데 들어온 사람은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는데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서류는 다 준비했어? 응, 거의 다 됐어. 이제 도장만 받으면 되는데. 그 할머니가 의심하진 않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워낙 단순하거든. 그 순간 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할머니라고 하네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요즘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괜찮아,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주까지는 모든 걸 정리하자. 다음 주까지요? 도대체 뭘 정리한다는 거죠? 그들은 30분 정도 더 뭔가 이야기하다가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갔습니다. 유미는 그 후에도 한참 동안 가게 안을 뒤지더니 제가 평소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장까지 열어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 서랍장은 제가 자물쇠를 채워놨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지만 그 계집애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물쇠를 따려고 핀까지 가져와서 이리저리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계집애가.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군 제 가게와 건물을 저런 도둑년이 훔쳐가려 하다니요. 그날 저녁 유미가 집으로 올라와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 청소 좀 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청소를 했다고요? 도둑질할 걸 찾느라 뒤진 거지. 그런데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왜? 무슨 일이 생긴다고?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준호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네. 나는 아직 정정해.
아,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유미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상보다 쉽게 넘어가지 않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유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따라오려고 했고,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슬쩍슬쩍 알아내려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 괜찮다. 아, 정말 편해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설정해 드릴게요. 얼마나 뻔뻔한지 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준호까지 유미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를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유미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해요. 혼자서 가게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유미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좀 맡겨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니? 내가 아직 정정한데. 그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서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잖아요. 유미가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준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 아들마저 그 계집의 편을 들고 있다니요. 준호야, 너 혹시 유미한테 뭔 소리 들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혼자서 일 처리하기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소리 말이야.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미가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 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미가 준호까지 완전히 구슬려 놨구나.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제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계집애가 얼마나 교활한지 준호까지 완전히 속여놨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가게 문을 열려고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미가 벌써 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뭔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유미야, 너 언제 왔니? 그리고 그게 뭐니? 유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아, 이거요? 그냥 준호가 부탁한 거예요. 뭘 부탁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바람에 날려서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유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계집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이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 저는 서류를 펼쳐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가게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서였는데 매도인 란에는 제 이름이, 매수인 란에는 정유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매매 가격이 2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 건물을 2억에 팔겠다고 했어? 실제로 이 건물의 시세는 최소 5억은 될 겁니다. 구시장 입구의 황금 자리거든요. 그런데 2억이라니 완전히 헐값 아닙니까? 유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준호가 뭐? 준호가 이걸 시켰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 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뭘 혹시나 해서?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 계집애가 제 도장을 훔쳐서 계약서에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유미야, 너 혹시 내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하지만 그 계집애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요. 저는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서 제 방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에 도장을 보관하던 곳을 보니까 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자리가 바뀌어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만졌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계약서만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가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계약서 생각만 났거든요. 도대체 유미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오늘 유미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울면서? 네, 엄마가 자기를 도둑 취급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계약서를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호야, 이게 뭔지 아니?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처가 만든 거다. 내 건물을 2억에 자기 앞으로 넘기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 이거 혹시 유미가 엄마를 위해서. 뭘 위해서? 5억짜리 건물을 2억에 팔아서 뭘 위한다는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유미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엄마 노후를 위해서. 야, 이 바보야. 내 처가 완전히 구슬렸구나.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순진할 줄은 몰랐어요. 준호야, 너 유미가 어떤 계집애인지 정말 모르겠니? 그때 준호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유미를 왜 그렇게 나쁘게 보세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했다고? 내 등 뒤에서 내 재산 빼앗을 계획 세우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유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완전히 속아 있으니 뭘 더 말해봤자 소용없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제 재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준호마저 유미 편이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유미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가게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뒤로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완성되나요? 이번 주 안에는 될 거예요. 문제는 그 할머니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빨리 처리해야죠. 더 늦으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계획대로 하면 다음 주에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들은 또 한참 동안 뭔가 이야기하더니 남자가 서류 뭉치를 유미에게 건네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가게로 들어갔어요. 유미는 이미 가게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 계집애가 아직도 뻔뻔하게 연기를 하고 있다니.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뭐가 성급했다고? 그 서류 말이에요. 사실은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본 건데 오해를 사신 것 같아서. 노후를 위해서? 네, 요즘 부동산 세금도 많이 나오고 건물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5억짜리 건물을 2억에 팔아서 뭔 노후 대책이 된다는 거죠? 유미야, 그런데 너 왜 매수인을 내 이름으로 해놨어? 아, 그건. 준호 명의로 하면 대출 때문에 복잡해서요. 저는 빚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하는군요. 저는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계집애보다 더 한 수 위에서 놀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사설 탐정 일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김 소장이라고 옛날에 경찰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녁에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저 이금순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아, 금순이 누나. 무슨 일이시게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뵙죠. 다음 날, 저는 김 소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나쁜 계집애가 다 있나요? 누나,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까지 완전히 속아 있어서.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릴게요. 그 계집애가 누구와 만나는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아봅시다. 김 소장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제 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누나, 혹시 그 계집애가 언제쯤 실행에 옮길 것 같아요? 글쎄요, 아까 들어보니까 다음 주라고 하던데. 그럼 시간이 많지 않네요. 당장 오늘부터 미행을 시작해야겠어요. 그날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김 소장과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공격에 나설 차례였거든요. 김 소장은 정말 전문가다웠어요. 이틀 만에 유미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누나, 이거 보세요. 그 계집애 완전히 전문 사기꾼이에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유미의 본명은 정유미가 맞았지만 그 전에 이미 2번이나 결혼 사기를 쳤다고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한테서는 아파트 한 채를 빼앗았고 2번째 남편한테서는 가게와 적금을 털어먹었답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 준호가 3번째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누나 건물까지 노리고 있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유미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이 남자는 전문적으로 위조 서류를 만드는 놈이에요. 벌써 몇 번 경찰서 드나들었던 전과자죠. 그럼 내 도장 찍힌 계약서를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누나가 미리 눈치채서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김 소장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유미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 건물 시세를 알아본 기록, 위조 서류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심지어 준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준호도 피해자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 계집애가 준호까지 완전히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그 계집애를 완전히 무너뜨려야겠다고요. 소장님, 그럼 우리도 계획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 계집애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 계집애들이 누나를 쉬운 상대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점을 이용해 봅시다. 어떻게요? 누나가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들이 더 쉽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움직일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도 젊을 때 동네 연극반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어서 연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호는 어떻게 하죠? 제가 갑자기 이상해지면 걱정할 텐데. 그건 나중에 다 설명하면 돼요.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잡고 봅시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는 척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아무데나 놔두는 척하면서 유미를 유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 소장은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누나, 연기 잘하실 수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언제 연기로 진 적 있나요?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그 계집애들이 저를 얕보다가 큰 코 다칠 차례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할 때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척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아까 뭐라고 했지?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까먹네. 처음에는 유미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더니 며칠 지나니까 눈을 번뜩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응.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그냥요. 유미가 준호에게 뭔가 말한 모양이에요. 며칠 뒤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거든요.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왜? 나 멀쩡한데? 유미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깜빡깜빡 하신다고. 그런가?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준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무래도 치매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왜? 난 아픈 데 없는데. 그냥 검진차 한번. 저는 일부러 더 고집스럽게 굴었습니다. 됐다, 됐어. 난 병원 싫어. 그런데 가서 뭘 해? 그 며칠 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유미가 갑자기 제게 와서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제가 며칠 동안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도와드릴까요? 왜? 너희 집은? 준호가 출장 가는데 어머니 혼자 두기가 걱정돼서요. 이건 분명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날 밤부터 유미가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계집애는 밤마다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든 척하면서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유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제 서랍을 뒤지는지, 도장을 찾아 헤매는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김 소장이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그 모든 걸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유미가 제 도장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에서 그 통화를 엿들었어요. 찾았어. 도장 말이야. 그럼 이제 계약서에 찍으면 되는 거네. 응. 내일 아침에 할머니가 가게 나가면 바로 하자. 그 할머니 요즘 치매 기운이 있어서 나중에 물어봐도 기억 못할 거야. 정말? 그럼 더 쉽겠네. 그러게. 정말 운이 좋아.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나. 저는 이를 갈면서 들었어요. 저를 치매 걸린 늙은이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아들은 눈치 안 챌까? 준호, 걔는 바보야.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어. 나중에 계약서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직접 사인했다고 하면 그냥 믿을 거야. 그럼 완벽하네.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5억짜리 건물을 2억에 가져오는 거니까. 차액은 우리가 나눠 갖고. 통화가 끝나고 유미가 2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가서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유미가 살금살금 들어와서 제가 정말 자고 있는지 확인하더니 다시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흥분으로 온몸이 떨렸거든요. 드디어 그 계집애의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였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유미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김 소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어제 밤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정말요? 어떤 거요?
도장을 훔쳐서 가짜 계약서에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할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이 승부처네요. 준비 다 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이런 스릴 넘치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한판 승부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유미를 불렀습니다. 유미야, 나 잠깐 시장에 다녀올게.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유미의 목소리에서 기다렸다는 듯한 기쁨이 묻어났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집에서 나와서 골목 끝에 숨어있던 김 소장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소장님, 준비 다 됐죠? 걱정 마세요, 누나. 가게 안에 설치한 카메라 3대가 모든 각도에서 다 찍고 있어요. 녹음기도 완벽하고요. 김 소장이 준비해 온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게 안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유미는 제가 나간 지 5분도 안 되어서 2층에서 내려오더니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애 봐, 얼마나 조급한지. 유미는 먼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그러고는 어디선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저게 가짜 계약서군요. 맞습니다. 보세요, 완전히 준비해 온 거네요. 유미는 제 도장을 꺼내서 계약서 여러 군데에 찍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모니터에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때 유미가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됐어, 도장 다 찍었어. 정말? 그럼 이제 계약서 완성된 거네? 응, 이제 공증만 받으면 돼. 오늘 오후에 바로 가자. 그 할머니는 뭐라고 할까? 걱정 마. 치매 기운이 있어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자기가 사인한 걸 깜빡했다고 하면 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우롱하다니.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인데 공증 받기 전에 그 할머니한테 미리 말해볼까? 뭐라고? 그냥 건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핑계 댈 수 있잖아.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럼 그렇게 하자. 통화가 끝나고 유미는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더니 화장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저 계집애가 제게 먼저 제안할 작정인가 봐요. 더 좋죠. 그럼 증거가 더 확실해지니까. 30분 후, 저는 시장에서 돌아온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미야, 나왔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유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는데 그 가짜 미소가 이제는 정말 역겨워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까요? 무슨 이야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나 지금 좀 피곤한데. 금방 끝날 거예요. 어머니한테 좋은 제안이 있거든요. 유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정말 친절한 며느리인 척 차까지 끓여왔어요. 어머니, 요즘 이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그렇기도 하고. 왜? 혹시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정리? 네, 파시는 거요. 제가 좋은 조건으로 사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가 뭔 돈으로? 준호랑 제가 대출받아서요. 어머니께는 현금으로 드릴게요. 얼마나? 2억 원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2억 원? 그렇게 큰 돈을? 네, 어머니. 그 돈 받으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건물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5억짜리 건물을 2억에 사겠다니. 그런데 정말 괜찮겠니? 그렇게 큰 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유미는 어디선가 서류를 꺼내더니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어머니가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일부러 헤맸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모르겠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매도일란에 어머니 성함 쓰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도장은 어디 있더라? 제가 가져올게요. 유미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제 도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도장이 이미 빨간 인주가 묻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거 왜 빨갛지? 유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하다가 인주에 묻었나 봐요. 거짓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군요. 그럼 내가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유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침내 목표를 달성할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도장을 들고 계약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유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꾹 눌러서 찍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저는 갑자기 도장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네. 뭐가 이상해요? 이 계약서. 내가 언제 이런 거 만들라고 했지? 유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는 일어나서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봐. 여기 도장이 벌써 찍혀 있잖아. 내가 언제 여기다 도장을 찍었지? 그건. 유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매수인이 누구야? 정유미. 너잖아. 어머니, 제가 설명은 무슨. 너 지금 나 속이려고 한 거지? 그 순간 유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나를 위한? 5억짜리 건물을 2억에 팔아서 뭘 위한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치매? 내가 치매라고? 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유미야, 내가 나를 바보로 본 모양인데 내가 너 하는 짓 다 보고 있었어. 뭘 보셨다는 거죠? 너 밤마다 내 방 뒤지는 것, 도장 훔치는 것, 그리고 그 남자랑 통화하는 것까지 다 봤다고. 유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김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소장님, 다 녹화됐죠? 물론이죠. 완벽하게 다 잡았어요. 유미가 뒤돌아보더니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상황? 내가 사기치는 현장을 다 찍은 거야. 김 소장이 카메라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정유미 씨, 당신이 도장 위조하고 가짜 계약서 만드는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까지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유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가짜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용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우롱했는데 용서를 바라.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이제 경찰서에 가서 똑똑히 말해야겠다. 그때 유미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닌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정말 고집세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걸. 뭐라고? 어차피 준호한테는 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 바보는 뭐든지 제 말 믿으니까. 이제야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리고 설사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증거가 뭐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 걸린 걸로 하면. 김 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여기 다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유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거죠. 유미의 표정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는 끝났다는 듯이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정말 고집세시네요.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그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진짜 목소리가 나왔어요. 3년간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죠. 고생?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매일매일 그 답답한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할머니 비위 맞춰주고 준호 그 바보 상대하고 정말 소름 끼치는 말들이었어요. 지난 3년간 저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이 그 계집애에게는 그저 연기였던 거군요. 김 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정유미 씨,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으니까. 증거? 그깟 동영상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 치매 때문에 걱정돼서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준호는 제 편이거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계집애가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니. 유미야,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럼 내가 이전에 2번이나 결혼 사기친 것도 치매 환자 도와주려고 한 거냐? 유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김 소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펼쳐놓았어요. 첫 번째 남편 박철수 씨 아파트, 두 번째 남편 김대진 씨 가게와 적금. 다 당신이 가져간 거 맞죠? 서류에는 유미의 과거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법원 판결문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문 사기꾼한테는 전문 수사관이 붙어야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알아냈어요. 유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마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계집애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들이댔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과도였어요.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그 서류들 다 치우라고 하세요. 야, 이 미친년아. 뭐 하는 거야?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유미가 과도를 휘두르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3년간 참고 참았는데 이제 와서 다 망칠 순 없어요. 김 소장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경찰 부르면 이 할머니부터 다쳐요. 상황이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설마 그 계집애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유미야, 정신 차려. 이러면 너만 더 손해야. 손해? 이미 다 망했는데 뭔 손해가 더 있겠어요? 차라리 다 같이 망하죠.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유미야? 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아내가 과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했어요. 준호 오빠, 잘 왔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다시 애교 넘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저를 도둑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내 처가 어떤 계집애인지 이제야 알겠다. 저게 사람이냐? 엄마, 유미가 과도를 왜 들고? 오빠, 제가 어머니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해를 풀려고. 유미가 준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직도 그 바보 같은 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내 처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봐. 저는 탁자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저기 다 증거가 있어. 내 처가 전문 사기꾼이라고. 준호가 서류를 보려고 하자 유미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서류라고요. 거짓말? 그럼 내가 내 도장 훔쳐서 가짜 계약서에 찍은 것도 거짓말이냐? 저는 위조된 계약서를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 5억짜리 건물을 2억에 내 처 이름으로 넘기는 계약서야.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유미야, 이게 정말이야? 오빠, 그건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치매? 엄마가 치매라고? 그때 김 소장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찾았어. 도장 말이야. 그럼 이제 계약서에 찍으면 되는 거네. 응, 내일 아침에 할머니가 가게 나가면 바로 하자. 그 할머니 요즘 치매 기운이 있어서 나중에 물어봐도 기억 못할 거야. 유미 자신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5억짜리 건물을 2억에 가져오는 거니까. 차액은 우리가 나눠 갖고.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유미야. 이게 내 목소리야? 오, 오빠. 그건. 유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거죠. 3년간 나를 속인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가 설명? 뭘 설명해? 내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재산을 훔치려고 한 걸. 준호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 남편들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거야. 유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거죠. 다 들켰네. 갑자기 유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예 가면을 벗어던진 거였습니다. 맞아, 다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어쩔 건데? 유미야, 3년간 그 바보 같은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매일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하고 그 꼰대 할머니 비위 맞춰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너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답답한 남자인지 몰라. 내가 뭘 해도 의심 한 번 안 하고. 유미야,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지만 유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다 돈 때문이야. 5억이면 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거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뻔뻔한 계집애가 내 아들을 3년간 속이고 나까지 우롱하고. 저는 유미에게 다가갔어요. 과도 따위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거든요. 할머니, 가까이 오지 마요. 유미가 과도를 휘둘렀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내 재산을 내 따위가 가져간다고? 저는 유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평생 무거운 것들을 들고 일한 저의 소나기 힘은 그 계집애보다 훨씬 강했어요. 놓아요.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 소장이 재빨리 과도를 치우고 준호가 유미를 붙잡았어요. 놓아줘. 놓으라고. 유미가 발버둥쳤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유미, 당신은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협박 혐의로 고발됩니다. 김 소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그 순간 유미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하. 좋아, 다 끝났네. 그런데 준호, 너 정말 바보 같은 거 알아? 나 진짜로 사랑한 적 한 번도 없어.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어. 너 같은 촌놈을 누가 진짜로 사랑해? 유미야.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처음 봤을 때부터 저 늙은이 속이기 쉽겠다 생각했거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계집애.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김 소장이 미리 불러둔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유미는 완전히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정유미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미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으면 준호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와 준호 그리고 김 소장만 남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는 났지만 우리 아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준호야,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사람을 좀 더 잘 봐야 한다. 그렇게 길고 긴 악몽 같은 하루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유미가 경찰에 끌려간 후 가게 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듯 어수선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뒤엎어진 의자들이 그날의 혼란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년간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준호야, 괜찮니? 엄마,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3년간이나 속을 수가 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그 계집애가 워낙 교활했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준호가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김 소장이 정리를 마치고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닙니다. 누나가 워낙 용감하게 해내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그 계집애한테 맞서는 모습은 정말. 김 소장이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에 송치될 겁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전과도 있으니까 실형은 확실해요.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미의 사기 시도와 협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김 소장이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정말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유미의 이전 전과들도 참작되어서 이번엔 상당한 중형이 예상됩니다.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유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정유미는 사기 미수, 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2억 원에 편취하려 했으며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미는 한 번도 저희 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랬겠죠.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결혼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유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4년. 4년이면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산 시간보다 길어요. 그래도 적당한 것 같다. 너무 가벼우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 그 후로도 여러 가지 후속 처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혼 절차부터 밟아야 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봐야지.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유미가 교도소에 있다 보니 서류 처리도 어렵고 재산 분할 문제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유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산 것들이었으니까요. 준호 씨, 위자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고 유미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저 앞으로 결혼 안 할래요. 무슨 소리니? 그런 나쁜 여자 하나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또 속을까봐.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준호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제가 이제 가게 일 좀 도와드릴게요. 왜? 내일은? 회사 끝나고 와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엄마 혼자 너무 힘드셨잖아요. 정말로 준호가 매일 저녁마다 가게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너 이런 일 해봤다고 잘하네. 유미가 있을 때는 이런 거 하면 창피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그래. 그럼 그 계집애가 너를 못하게 했던 거구나.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오는 것도 자꾸 막았어요. 자기 시간이 없어진다고. 준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 계집애가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내가 깨달아서 다행이다. 몇 달이 지나자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미와 결혼하기 전에 그 밝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엄마, 저 생각해보니까 유미 만나기 전이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그 계집애가 얼마나 너를 억압했겠어. 맞아요. 매일매일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유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에 집중도 안 됐는데 요즘은 일이 재미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들이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유미가 보낸 거였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뻔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준호에게 온 거였습니다. 준호 오빠, 미안해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편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런 거 받지도 마라. 시간 낭비야. 네, 엄마. 앞으로는 받지 않을게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전보다 훨씬 늘어난 거예요. 엄마, 손님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럴까? 아마 엄마가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거든요. 손님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그 악독한 며느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니 제 마음도 훨씬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매일 저녁 함께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줘. 엄마,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 나쁜 계집애 하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살 거야?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직은.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이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도 없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끼리는 서로를 믿고 지켜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라도 진짜 가족의 유대는 끊을 수 없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제가 바보같이 속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요. 당연한 거지. 넌 내 아들인데. 그렇게 우리 모자는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밝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정말 많았네요. 준호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며 말했어요. 요즘 금순이네 손칼국수는 안동에서 제법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오고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그 밝은 웃음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준호가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회사 후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또 속는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나보니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정말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눈빛이 정말 맑고 순수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첫 만남부터 저는 이 여자가 진짜라는 걸 직감했어요. 유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미영이는 보육교사예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그래. 힘든 일인데 대단하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이들과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식이나 꾸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준호 오빠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던데 어머니께 배운 거죠? 아, 그거. 요즘에야 가게 일 도와주면서 배운 거야.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미영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날부터 미영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저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소금을 좀 더 넣어봐. 네. 미영이는 정말 성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영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저 아이는 진짜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사실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네, 이번에는 확신이 서요. 미영이는 유미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제 아들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거니까요. 6개월 후, 준호와 미영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말 따뜻한 시기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영이가 큰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해. 정말 오랜만에 우리 딸이라는 말을 해보는 것 같았어요.
유미 때는 한 번도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미영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일도 도와주고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손자 손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당연히 예뻐해야지. 해. 저 아이 낳으면 어머니가 돌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잘 키우는지 보여줄게.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대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 후, 정말로 손자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놈,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기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뭐가 감사해? 제가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우리가 더 고맙지. 우리 준호한테 진짜 사랑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상처 주고 때로는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의 사랑,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요. 유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미영이 같은 진실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어떻게 그런 나쁜 며느리를 혼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쁜 사람한테는 절대 져주면 안 돼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목적이어야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유미에게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살이 되었어요. 이제 가게 일은 준호와 미영이가 많이 도와주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직 건강한데 뭘. 하지만 정말 마음이 편해요.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어제는 손자가 처음으로 할매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매. 그래, 우리 손자. 할매가 여기 있다.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유미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준호가 물어봐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 가족을 잃는 거였어.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정말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만 보고 살 거예요. 우리 손자가 크면 이 가게를 물려줄 수도 있겠죠. 대대로 이어지는 진짜 가족 사업으로 말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건강하게 살면서 이 가족을 지켜나갈 거예요.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 가족만은 절대 건드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의 사랑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믿고 지켜주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서로를 보호해야 해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건강한 몸, 믿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